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금융규제 대책 이후 제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8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 기존 40년까지 가능했던 주담대 만기가 3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담대 만기 축소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의 이슈는 아니죠. 이어서 나올 주담대 한도 제한이 시장에는 훨씬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었죠. 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주담대는 6억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숫자만 보면 저가주택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상 12억 이상 고가주택을 겨냥한 규제입니다. 보통 주담대가 집값의 절반 수준에서 실행된다고 봤을 때 6억 한도는 12억 이하 주택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반대로 12억 초과 주택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죠. 결국 12억 초과 주택은 매수가 어려워지고 12억 이하 주택은 그대로이지만 상대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기에 결과적으로 이 대책은 12억 이하 단지의 수요가 몰리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포지션으로 접근했을 때 12억 이하 되는 단지가 많기에 투자 물건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보시죠. 2주택자 이상 보유자 구입 목적 주담대, 1주택자 구입 목적 주담대 중단.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1주택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달아야 대출이 나옵니다. 오로지 무주택 실거주 또는 갈아타기만 가능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아 2년씩 전세를 돌리는 투자나 단타로 4848 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꼼수가 나도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리스크가 있죠. 내가 낙찰받고 대출 실행시키기 전에 추가 규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매매와 동시에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제한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 것이죠. 24년 하반기 대출 규제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요. 강북과 수도권에서 거래 안 되는 이유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규제에 다시 포함되면서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경매는 이 규제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전세를 놓더라도 경락잔금 대출로 소유권을 가져온 뒤에 놓는 방식을 쓰니까요. 디딤돌은 최대 5억에서 4억으로 한도가 줄어들었고 버팀목은 최대 3억에서 2억 4천으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격대 수요자들이 보통 대출 가능 금액에 맞춰 집을 구입하기 때문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디딤돌 버팀목의 한도를 축소한 것은 매수자의 대출 여력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이 대책은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장을 다니다 보면 디딤돌 대출로 집을 사는 수요자들이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디딤돌 대출 한도 때문에 매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기도 하는데 이걸 축소시켰으니 매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단지들은 낙찰가를 산정할 때 반영해야겠죠.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과거 2019년 12-16 대책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었죠. 당시에는 시장이 완전히 멈추진 않았지만 투자 수요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과거를 보면 시장이 주는 충격은 크지는 않을 텐데 경매 투자자들한테는 어떨까요? 큽니다. 경락잔금 대출도 결국 주담대이거든요. 그리고 경매는 보통 낙찰받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잔금 치고 명도하고 또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도 해야 하고요. 만약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되면 기간이 꽤 필요한데 6개월 이내 무조건 전입하라는 것은 경매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만 경매는 특성상 잔금 명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일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LTV 비율이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축소시켰죠. 이는 곧 대출받는 금액이 예전보다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부분 역시 매매 가격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지금 설명한 모든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서만 진행합니다. 지방은 전혀 규제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수도권만 올랐으니까요. 지금 지방에 투자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니 아직은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죠. 지금은 없더라도 언제 규제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이 나온다 해도 전입 의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6개월 이내 매도하고 나와야겠죠. 이거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매매사업자 단타죠. 어떤가요?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습니다. 매도가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아마 입찰가율이 떨어질 거예요. 매매사업자가 여지껏 규제가 없었는데 슬슬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이 첫 번째 규제였고 계속해서 규제가 나오겠죠. 지난 정부처럼 21번의 규제가 나올 것 같진 않고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강한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규제 지역에 집중을 할 거고 규제로 누르면 풍선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 대응이 중요하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방이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를 활용하면 지방에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거든요. 뭐 입지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이번 대책으로 당분간은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예요. 신용대출 축소, 구매력 약화가 주택가격 하향 압력을 넣을 거예요. 우리는 과거 몇 차례 비슷한 흐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규제지역 확대, 이 시기에도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한두 달 뒤부터는 가격이 약간 조정되거나 정체됩니다. 3, 4개월이 지나면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이는 시기가 오거든요. 일단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해보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이 전세 공급 감소를 야기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담대 6억 한도 규제는 12억 이하 단지로 수요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런 갭 메우기는 큰 고민 없이 예상할 수 있는 파급 효과입니다. 저가의 전세가율이 높은 구축보다는 대출한도 6억의 영향이 적은 주요 단지에서부터 아마 시작되겠죠. 서울은 이미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 공급까지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가격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나 8월에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지만 올 하반기 당장의 공급 부족을 바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갭 메우기 외에 수요가 지방 매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어느 정도 수요의 지방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지방이 지금 오를 타이밍이냐? 아닙니다. 이번 대책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수요가 옮겨갈 모멘텀이 주어져야 합니다. 가령 지방의 규제 추가 완화가 될 수 있겠죠. 당장 지방을 매수하는 건 이루고요. 다만 경매로 시세보다 낮게 매수해놓고 선점하고 기다리는 전략은 좋아 보입니다. 또 먼저 지방에서 단타하고 있는 것도 괜찮겠죠. 지금 지방 경매 현장에서는 경쟁 붙겠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갭 투자를 차단시키는 것은 경쟁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수도권에서 전세 세팅하러 들어오는 투자가 막히다 보니 경쟁자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수도권 내 매매사업자 경매 단타 아직 유효합니다. 그리고 경매로 실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낙찰가율 하락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현금 부자들은 이런 규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기회였습니다. 현금으로 사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은 현금이 항상 없죠. 있으면 계속 뭘 등기를 치니까요. 하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공투죠. 지금 발빠르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투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해야 돼요. 잘못했다 탈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지방 투자입니다. 지금 규제를 피해 지방 투자하는 방법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지방이 2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도 없죠. 계속 살 수 있어요. 주택수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주택자 규제도 없고 단타하기에 너무 좋죠. 광역시 위주의 수요가 좀 받쳐주는 곳들 위주로 매매사업자 단타를 해보시는 전략 좋고요. 추후에 또 강한 규제가 나와서 유동성이 지방으로 넘어올 때를 노리는 지방 선제 갭 투자도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모로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매나 부동산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 아예 손을 떼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대응이 중요하고 반박자 빠르게 선점하는 전략을 잘 짜신다면 다가올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